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내년 순천시장 선거와 관련해 민주당의 전략공천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유력 주자들은 오히려 시민과 당원들의 반발만 불러올 것이라며 전략공천의 실현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민주당 당규입니다. 전략선거구 지정 기준 가운데 하나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지만 직전 선거에서 패배한 지역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 내부 자료에 구체적인 예로 순천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공천을 받기 위해 길게는 수년 동안 공을 들이고 있는 민주당 유력 주자들 입장에서는 크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어 전략선거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전략선거구가 된다 해도 지역과 접점이 적은 제3의 인물을 공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이른바 낙하산 논란이 불거지면 시민과 당원들의 반발심만 커져 오히려 선거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겁니다. 전략공천하면 패배가 불보듯 뻔하는데 그런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략공천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지역위원장인 김문수 의원의 정치적 입지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당의 논의 과정과 최종 판단이 순천시장 선거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연임을 노리고 있는 무소속 노광규 시장은 민주당에 대한 견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 시장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뽑아야 지역이 발전한다는 선동과 거짓말이 난무할 것이라고 밝혔고 순천의 인구와 예산, 신산업이 전남 최고 수준이라며 무소속 시장으로서의 치적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순 사건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습니다. 유족 측 소송 대리인인 서동용 변호사는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지난 20일 순천과 고흥, 여수, 구례 등 희생자 유족 535명이 각각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 들어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된 원고는 희생자 75명의 유족 654명에 이릅니다. 여순 사건 진상규명 사업과 관련해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응과 직권조사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전서현 전남도 의원은 최근 도의회 여순 사건 지원단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정부가 사건 접수 건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예산과 인력을 줄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진상규명 사업을 기한이 정해진 일몰 사업처럼 취급하는 것이라며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의원은 여순 사건 지원단장이 국회와 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해야 한다며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역의 오랜 바람인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다가오는 연말 연초가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다음 달 교육부가 국립순천대학교와 목포대의 대학 통합 심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 의대 정원 배정 여부가 확정되면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대학 통합의 막판 속도를 내는 국립순천대와 목포대. 양 대학은 최근 통합대학 교명 공모전을 마무리하고 구성원 투표와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교명은 공모로 선정한 국립전라대 등 4개가 현재 물망에 오른 상태입니다. 다음 달 초 교명을 교육부에 제출해 확정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대학 통합과 관련된 수정사업 계획서를 지금 작업 중에 있는데 거버넌스라든가 특성화, 학사구조,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학내 구성원과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통합 작업이 분주히 이뤄지는 건 교육부가 올해 안에 심사를 마칠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오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하는 보건복지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내년 1월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통합대학 몫으로 의대 정원을 배정받으려면 서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남도와 대학 지역사회는 오랜 바람인 의대 설립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정부 설득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어떤 지역 단위의 어떤 그 의사 부족 인력에 대해서 확장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총력 대응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모든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 오는 2030년 의대 개교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대 설립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고 구체적인 윤곽을 확정하려면 연말 연초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꿈의 에너지라 불리는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에 나주시가 1순위로 선정됐습니다. 한국전력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고 주민 수용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업비만 1조 2천억 원 규모여서 지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로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이 1순위로 선정됐습니다. 과기부에 따르면 나주와 군산, 경주 중 나주시가 부지 안전성과 연구 인프라 시설 등에서 다른 지역보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순위만 나주가 제일 많은 점수 받아서 1등 됐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또 인공태양을 상용화하는 데 필요한 한정과 에너지 공공기관이 밀집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종 발표까지 보름 정도 남았지만 전남도와 나주시는 1순위로 선정된 것에 한껏 고무된 모습입니다.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나주에 입지하면서 광주 전남의 미래 산업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주가 1순위일 뿐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심사 결과에 대해 전북 군산이 과기부가 무상양여 등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검토하기로 해놓고 이에 적합한 새만금을 제외했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순위 지역의 반발로 과기부의 최종 발표는 이번 달 말에서 다음 달 10일로 미뤄졌지만 나주시와 전라남도는 큰 이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구시설 부지는 예정대로라면 오는 2027년엔 착공합니다. 수소 1g으로 석유 8톤에 맞먹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인공태양. 사업 규모가 1조 2천억 원대인 만큼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효과만 수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하는 법안에 대해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시 소상공인연합회와 전통시장 상인회 등은 어제 성명을 통해 상권이 취약한 일부 농어촌 지역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며 법을 개정해 일괄적으로 사용처를 확대하는 것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역상품권법 개정안을 두고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을 철회하고 지역상품권 이용 확대 정책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광양항 배후단지 조성에 따라 집단 이주 대상자인 여수 송도 주민들이 해양수산부에 정당한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어제 송도 주민 60여 명은 해양수산부 여수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어업권 반납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민 소유의 선박, 선착장 등에 대한 적정한 보상 기준 마련과 함께 이주 대상지의 토지 전매 제한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해수청은 이날 주민들과의 면담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으며 주민들은 해수부가 확실한 보상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청사합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지난 23일 충남 아산에 역전패를 당하면서 올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내년 시즌 일부 승격을 위한 마지막 희망의 불씨였던 준플레이오프마저도 진출하지 못했는데요. 전남의 올 시즌 성적 부진을 두고 불안한 수비와 함께 뒷심 부족이 원인이라는 평가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3일 전남 드래곤즈와 충남 아산의 K리그2 2025 시즌 정규리그 원정 최종전. 전반 11분 전남 안재민의 프로 데뷔골이 터질 때까지만 해도 전남이 경기장 분위기를 끌어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전남은 전반 28분 동점골, 후반 추가 시간 51분 역전골을 잇따라 허용하며 결국 1대2로 패했습니다. 뼈아픈 패배, 전남은 결국 종합순위 6위로 올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내년 시즌 일부 승격을 위한 마지막 불씨가 될 준 플레이오프에조차 오르지 못한 겁니다. 전남은 지역 팬들에게 고개를 숙였고 지역 팬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믿기지가 않아요. 조금 허무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일단 저희가 초반에 잘했는데 여름부터 조금 급격하게 무너진 감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좀 많이 아쉽고 저희 팬들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응원하고 선수분들도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만 결과가 안 나서 조금 아쉽습니다. 전남은 올 시즌 제16대 김현석 감독이 새롭게 취임하면서 2024 시즌 다소 침체됐던 팀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즌 기간 김 감독을 포함한 코칭 스태프들의 전술적 대응 부족과 함께 수비 조직력의 불안 요소까지 더해지면서 만족할 만한 경기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홈 경기를 포함해 중요 경기 때마다 선수들의 집중력 부족으로밖에 볼 수 없는 뼈아픈 패배는 중위권 팀 순위에 머물게 하는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승리와 환희, 패배와 아쉬움이 공존했던 올 시즌 전남의 39차례 경기. 전남은 올 시즌 17승 11무 11패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들고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적잖은 부담을 안고 내년 시즌을 준비해야 하는 전남 드래곤즈는 일부 선수들의 군 입대 이슈 등에 의한 팀 전력 손실까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고민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전라남도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 개편 용역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 시기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에 따르면 자치행정국 내년도 예산안에서 1억 원 신규 편성된 전남도 조직 분석 효율과 방안 연구 용역이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 의원은 용역이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 진행되는 데다 선거 이후 조직 개편 방향성 등이 달라질 수 있다며 수정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고흥 유자 수매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올해 생산한 유자 수매 가격을 평균 킬로그램당 4,500원에서 5,000원 수준으로 예상했지만 지난 11일 첫 수매 후 가격이 지속 상승하면서 평균 6,000원에서 6,500원에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유자 생산량이 감소한 가운데 국내외 식음료 시장에서 유자 가공 제품 수요가 증가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고흥군은 유자 수매 가격 상승이 농가 소득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안정적인 수매와 가공 유통산업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 여수교육지원청이 인구 유출과 학령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어제 2030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선포식은 여수시의 지역 특성, 발전 방향과 연계된 중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 환경 혁신, 해양 지역 공동체 특화, 글로컬 미래 인재 육성 등 3대 추진 전략이 제시됐습니다. 아울러 선포식에선 여수교육청을 비롯한 여수시, 지역교육기관 및 산업계와의 협력 방향과 민관 산학이 연계된 지속 가능한 교육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공영민 고흥군수가 어제 열린 군의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공 군수는 내년에도 우주, 드론 등 미래 전략 산업으로 지역 발전 동력을 확보하고 3대 교통 인프라 추진과 관광객 1000만 시대 실현, 신재생 에너지 활용 에너지 대전환 등을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흥군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 예산보다 1.94% 증가한 9,169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여수시가 지역 상품권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어제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한국조폐공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와 시민 신고를 바탕으로 여수사랑 상품권 부정 유통에 대한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